네, C 프로그래밍 여섯 번째 주제 제어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반복 명령문의 종류를 배우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for문, while문, do while문에 대한 용법을 터득하는 것이고 반복 관련 예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전 지식 점검으로서 퀴즈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루프문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루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루프는 그냥 계속 도는 거니까 정답은 맞는 것이 됩니다. 반복문이란 그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 특정 명령문들을 반복 실행하는 명령문으로 루프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제어문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메인 함수의 첫 줄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의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그 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구조화 프로그램 방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화 프로그램 방식은 순차 처리, 선택 처리, 반복 처리가 있었고,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반복 처리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문에 대한 개념도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제어문 종류가 조건식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오른편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반복문 중 for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for문의 기능은 주어진 그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지정된 일련의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명령문들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루프문이라고도 합니다. 자, 흐름도에서 반복문을 제어할 변수를 초기화하고, 여기 있죠. 제어 변수를 초기화하고, 제어 변수를 이용하는 조건식이, 여기 조건식이 나오는데, 조건식이 참이면은 일련의 명령문, 여기에 나오는 일련의 명령문을 실행을 하며 제어 변수의 값을 증감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만족되는 동안에 반복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조건식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조건식이 참이면 이 부분을 다시 실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 거짓일 경우에는 반복문을 빠져나와 for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이 for문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것에 따른 for문에 따른 그 문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for 하고서 가로 열고 초기값을, 제어 변수의 초기값 세미콜론, 그리고 제어 변수의 조건식을 한번 따져봐 주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제어 변수 값을 늘리든지 낮추든지 하는 식을 가로 안에다가 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또는 아래다가 반복될 명령문을 써주는데, 하나일 경우에는 단일 명령문을 써주면 되겠고요.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블록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문법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for문은 그럼 어떻게 실행이 되냐? 자, 제일 먼저 초기값 부분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건식 부분을 조사를 하죠.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은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요. 자, 명령어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 이게 이제 세 번째라면 증감식으로 와서 다음으로 가는 것은 바로 다시 또 조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다시 2, 3, 4, 2, 3, 4. 계속 이런 식으로 루프가 또 계속 반복 실행되는 거죠. 언제 끝나? 이 조건식이 거짓일 때에 for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도 똑같죠.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하고 참이라면은 여기에 나오는 명령문을 실행한 후에 다시 증감식 부분을 처리한 후 어디로 가요? 조건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 3, 4 다시 2로 와가지고 계속 루핑 돌다가, 즉 세 번째 이 명령어 부분을 계속 처리하다가 여기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for 문장을 탈출하게 되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자, for문의 가로 안에 나오는 초기값 있고요. 조건식, 증감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세 개 항목을 모두 이렇게 생략
하거나 조건식만을 생략해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조건식만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미콜론으로 각 항목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야 하며, 반복문 안에 if문과 블럭문을 사용하여 if문이나 어떤 브레이크문을 이용해 가지고 조건에 맞으면은 반복문을 빠져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문은 뒤에 나올 텐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무한 루프죠.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반복 처리하는데 언제 끝나? 이 조건식이 참이면 브레이크한다는 얘기는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어서 이 문장을 못 만든다면 계속 이 명령문을 계속 반복 처리하겠죠. 결국 우리는 그 의미를 무한 루프에 프로그램이 빠져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컴퓨터를 실행하다 보면 갑자기 컴퓨터가 깜빡깜빡하면서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러한 그 무한 루프에 빠져들었을 경우의 한 경우이기도 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프로그래밍 할 때 무한 루프에 프로그램이 빠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리스 4-8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10에서 100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 본 것입니다. 자, 변수 i는 이제 인덱스로 사용될 거고요. 제어 변수로. 그 다음에 sum은 이제 1에서 100까지의 그 값이 누적되는 누적 변수가 되겠죠. 초기 값을 0으로 주었습니다. 자, for i는 1. 자, 먼저 처리한다고 그랬죠. i에 1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죠. 2번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 번째 이 반복문 단일 명령문이 요거 sum은 sum 플러스 i를 합니다. 처음에 sum은 0이니까 0 플러스 1을 해서 sum에는 얼마가 1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와서 i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니까 i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i 값은 1에서 그 다음에 뭘로? 2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바뀐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옵니까? 다시 2로 온다고 그랬죠. i가 2가 10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다시 또 1 더하기 뭡니까? 2가 되겠죠. 1 더하기 2. 결국 sum에는 이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겠네요. 2가 돼서 결국 3이 될 거고요. 다시 올라가서 i 값을 증가시키니까 i는 3이 되고, 다시 3을 가지고 와서 3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시 여기에 또 i 값이 더해지는 거죠. 여기에 또 3이 더해지고, 이런 식으로 얼마까지 i가 100까지 가게 되면은 100까지 갔을 때 100일 때 i가 100일 때 100이 됐습니다. 100보다 작거나 같냐? 100과 같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0이 더해질 거고요. 100이 더해지고 다시 올라가서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이제 101이 되겠네요. 101이 여기 i 값이 101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므로 이제 빠져나와서 for 문장을 빠져나와서 여기에 나온 프린트 문장을 출력합니다. 자, i 빼기 1을 한 이유는 i 값은 현재 101이기 때문에 100가지의 값을, 즉 1에서 100가지의 값을 타이틀로서 찍기 위해서 1을 빼준 거고요. 그리고 sum에 누적된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1에서 100가지의 합은 5050이라는 결과를 출력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할 점도 하나가 있는데요. s는 equal s 플러스 5 했을 때 이것은 s는 누적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 값이 초기 값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5를 더해주기 때문에 s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누적 변수는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제로로 설정해 주고 프로그래밍을 해 줘야 합니다. 자, 리스트 4-9는 제어 변수 i를 0에서 100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sum을 구하다가 얼마가 되는 순간, sum의 값이 500을 넘는 순간 반복을 멈추고 그때의 합과 제어 변수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즉 1에서 100까지를 i가 1에서부터 100까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이라도 그 sum의 값이 500을 넘으면은 반복하지 않고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본 거죠. 자, i 변수, sum 변수 선언하고요. 초기값 0을 뒀습니다. 자, i가 1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증가해 가겠죠. 이것에 의해서 2번 조사하고요. 3번
실행을 하겠죠. 처음에 썸은 500보다 크지가 않죠. 0이니까. 그로 다음에 나오는 명령. 썸은 sum 플러스 i, 즉 1 값이 더해지겠네요. 0에다가 1 더해져서 다시 올라가서 i는 2가 되겠죠. 2가 100보다 작음으로 와서 if는 비교하겠죠. 현재 i 썸의 값은 1이니까 다시 2를 더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3, 4 계속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32를 만나게 되겠네요. 자, i가 뭐 32일 때 32가 100보다 작으니까로 내려와서 그때 썸의 값은 500을 아마 남지 않겠죠. 32를 더했을 때 이 썸 값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 할 때 528이 되고요. i 값이 얼마가 됩니까? 이제 33이 되면서 썸이 500보다 크므로 브레이크 빠져나오는 거죠. 포 문장을 빠져나와서 i 빼기 2라는 것은 i가 지금 33까지 갔으니까 32까지의 값을 찍어주기 위해서 빼기 2를 했고 썸의 값 528을 출력한 예입니다. 바로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이죠. i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포 문장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if문에서 조건 만족하면 브레이크문을 사용한 예를 보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그 포문이 중첩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첩 포문은 그 포문 안에 다시 또 포문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음에 볼 그림 4-9의 흐름도에서 일련의 명문 중에 하나가 포문일 때 중첩 포문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포문은 고유의 반복 범위를 갖는데 이때 그 범위가 서로 교차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포문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요. 근데 또 포문 시작을 해가지고 포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서 교차 되게끔 우리가 프로그래밍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한번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첩 포문의 그 수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한번 보죠. 외부 포문, 여기 포문이 지금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경우죠. 이걸 외부 포문, 이걸 내부 포문이라고 그러는데 외부 포문의 조건식을 먼저 조사를 하죠. 즉 이거 초기값 1번, 2번 조사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3번을 합니다. 3번에 와서 다시 3-1, 3-2,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3-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4. 자, 이 조건식 증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내부 포문에 대해서 외부 포문에 대해서 내부 포문을 먼저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조건식이 만족되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증감식으로 오는 거죠. 증감식 4로 와서 증감 후에 다시 2로 간 후 다시 조건식이 만족되면 내부 포문을 또 다시 3-1, 3-2, 3-3, 3-4 이렇게 실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중첩 포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다시 보면은요. 자, 실행되는 순서는 이걸 먼저 처리하겠죠. 조건식 처리하겠죠. 자,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 명령문 처리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다 뭐예요? 3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3에서도 여기 내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처리하겠죠. 다시 1, 2, 3, 4 계속 반복 처리되다가 이 조건식이 만족되면은 빠져나와서 이 명령문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처리하고 다시 4로 올라갑니다. 증감식 부분에 어떤 부분을 처리한 후에 조건식이 만족되면 다시 명령문 1, 2, 3, 4 하고 다시 포문장을 다시 또 1, 2, 3, 4, 2, 3, 4, 2, 3, 4 계속 처리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내부 포문과 외부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중첩 포문이고요.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 포문이 내부 포문이 어디에 나오면 안 돼. 여기서 이쪽에서 마무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렇게 되고 이렇게 포문이 중첩이 되면은 교차가 되면은 그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리스트 4-10은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직삼각형 모양을 한번 출력해 본 거죠. SRE를 이용해 가지고요. I와 J가 이거 J인데 지금 이상하게 포인터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깃달한 게 J죠. 자, 제어 변수 i와 j를 이용해 가지고 잘 제어해 가지고 이렇게 별을 이용해서 SRE를 이용해서 직삼각형을 한번 그려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i와 j 제어 변수 한번 추적해 볼까요? 자, i가
제로일 때 5보다 작죠. 그러므로 이 for 문장을 처리를 합니다. 자, 이 for 문장에서 하는 내용은 j가 0이고요. j가 0이고 현재 i가 0이니까 0이 0보다 작죠. 작으니까는 뭘 찍습니까? 네. 에스테리크를 하나 찍고 j를 하나 증가시킨 상태에서 비교하니까는 j는 1, i가 0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니까 줄 바꾸죠. 네, 줄 바꾸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번째 1로 가죠. i가 증가합니다. i는 0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1. 자, 1인 상태에서 내려와서 j가 다시 0일 때 0이 1보다 i가 현재 1이죠. 0이 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별을 하나 찍고요. j가 다시 또 1이 돼서 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별을 하나 계속 옆에 또 찍죠. 그래서 두 개를 찍게 되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j가 3이므로 3이 i는 2니까 1이니까 1이고 이게 2가 되나요? 2가 1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죠. 빠져나와서 줄을 바꾸는 거죠. 자, 줄을 바꿔서 다시 또 올라가서 i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i는 2. 2가 5보다 작으므로 2가 5보다 작으므로 다시 2. j는 0에서 또 시작하는 거죠. 0이 2보다 작거나 같냐? 찍습니다. j가 올라가서 1. 1이 2보다 작거나 같냐? 작으니까 또 찍죠. 이렇게 두 개. j는 2. 2가 2보다 작거나 같냐? 같으므로 세 번을 찍습니다. 이 상태에서 j가 3이 되면은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for 문장을 빠져나와서 다시 프린트문을 처리하죠. 줄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역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i는 행을 제어하는 제어 변수가 됐고요. j는 열을 제어하는 제어 변수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부 포문에 해당하는 반복문은 for문과 프린트문이 되겠고요. 요 내부 부분에 해당되는 반복문은 요 프린트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문은 총 몇 번이 실행이 됐냐면은 이 별을 찍은 개수만큼, 즉 5번, 10번, 총 15번이 실행이 됐고요. 이거는 5번 실행이 된 거죠. 5번 실행이 된 겁니다. 5번 줄바꿈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반복문인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문은 for문과 동일하게 주어진 조건식의 결과가 지금 1인 동안에 특정 부분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흐름도는 그 for문과 이렇게 동일하죠. 여기 제어 변수가 있습니다. 제어 변수 초기화시키고 제어 변수의 조건식이 참이면은 일련의 명령문을 처리하고 제어 변수 증감이 일어나고요. 다시 올라가서 조건식 처리하고 하다가 거짓이면은 다음에 나오는 명령문을 처리하죠. 즉 1, 2, 이게 3, 그 다음에 이게 4 해서 계속 이 부분이 반복 처리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while문의 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while 하고요. 써주고 옆에 가로 열고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 조건식의 결과는 0 아니면 항상 1이 되겠죠. 관계식, 논리 연산식을 여기다가 이용하면 되겠고요.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 명령문을 처리하고 다음 명령문. 거짓이면은 이거 안 하고 다음 명령문을 실행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하나 이상의 명령문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자, while 조건식을 써주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하나 이상의 명령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조건식 또 조사하고 처리하고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while 문장 다음을 실행하죠. 이때 주의할 거 여기 블록문임에도 불구하고 while문의 끝에 여기 세미콜론을 찍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필요에 따라서 조건식의 위치에 1을 여기에다가 1을 기입할 수가 이렇게 있는데 무한 루프 형태를 한 후에 반복문 안에다가 아까 그 for문에서 봤듯이 if문을 두어 가지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게 프로그램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그 for문처럼 while 문장 안에 또 다른 while문을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중첩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리스트 4-12는 while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0까지 합수를 한번 구해본 예입니다. 조금 전에는 for문을 이용해서도 한번 구해봤었죠. 자, 비슷하게 가는데요. 자, 변수 i와 누적 변수 sum
변수에다 초기값을 0 준 후 변수 i, 제어 변수죠. 이게 제어 변수의 초기값을 한번 부여한 겁니다. 1 초기값 이건 한 번만 처리하네요. 자,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이게 조건식 비교하는 거죠. 이 조건이 만족되면은 여기를 3, 그 다음에 4, 포문의 4에 해당되는 거죠. 누적한 후에 증감, 제어 변수를 증가시키고 나면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서 조건식 조사, 반복문 처리, 제어문 증감, 2, 3, 4, 2, 3, 4, 2, 3, 4 계속 결국 이 while문에서 처리되는 반복 명령문은 요거 하나가 되겠네요. 누적하는 거죠. 그러다가 i 값이 여기서 101이 되면은 101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므로 빠져나와서 101 빼기 1 해가지고 100까지의 합은 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음은 그 두 while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while문은 while문과 달리 반복해야 할 일련의 명령문을 먼저 실행한 후에 최소한 한 번 실행한 후에 조건식을 검사해 가지고 참이면 특정 부분을 계속 반복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빠져나오는 그러한 명령문입니다. 여기에 다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일련의 명령문, 반복돼야 할 명령문이 이렇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어 변수 증감식을 통해서 한 번은 최소한 실행한 후에 조건식을 검사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이면 바로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이 명령문을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두 while문입니다. 그래서 while문과 두 while문의 큰 차이점은 while문은 이 일련의 반복 명령문을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경우에. 하지만 두 while문은 이 일련의 명령문을 한번 실행한 후에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여기서 이 조건이 만족하면 계속,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제공합니다. 자, 형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 두 문장을 먼저 써주고요. 반복해야 될 명령문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증감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복. 결국 이게 두 while문, 요 부분이 반복할 명령문이 되겠네요. 요 형식에서 두 while문 다음에 요 가로 뒤에는 세미콜론을 반드시 쳐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두 while 문장은 하나 이상의 명령문을 처리할 때, 쭈르르륵, 그 다음에 여기 맨 나중에는 이 조건식 제어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증감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다시 이 명령문을 계속 참이면은 명령문을 처리하고 거짓이면은 두 while문을 빠져나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리스트 4-3은 한번 이번에는 1에서 100까지 합수를 한번 두 while 문장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구해본 거죠. sum 누적 변수 선언했고요. 제어 변수 초기화 시켰고, 그 다음에 반복문으로 들어오는데 무조건 한번 두 하는 거죠. 이게 2번이 먼저 실행이 되나요? 그 다음에 4번이 먼저 실행되고, 이렇게, 이게 맨 나중에 이제 2, 3, 4가 되네요. 이게 궁극적으로 2, 3, 4. 조건식을 맨 나중에 조사해 주죠. 그래서 처리하고 조건식 더해서 작으면은 다시 또 반복 처리하고 더해서 작으면 반복 처리하다가 i가 101이 되는 순간에 빠져나온다는 거. 빠져나와서 i 값과 성 값을 출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은 반복문, for 문장, 중첩 for 문장, while 문장, 두 while 문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고요. 지금 보여줄 break문과 continue, go to문은 이러한 문장을 부수적으로 지원해주는, 부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break문 같은 경우 반복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의 실행을 종료하고 다음 명령문으로 분기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았듯이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되며 if문과 함께 for문이나 while문에서도 사용되죠. 무한 루프에 걸렸을 때 또는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 반복문을 빠져나오도록 하는데 브레이크문을 이용합니다. for문이나 while문이나 두 while문은 원칙적으로 주어진 조건식이 만족될 때만 반복문을 종료하지만 반복문 안에 if문 s를 이용하고 특정 조건 만족하면은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은 명령 한 줄이죠. 자, 리스트 4-4는 조건문의 while문의 조건식에서 2를 써가지고요. 무한 루프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무한 루프죠. 무한 루프를 만든 다음에 반복문 안에 if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 I 값이 아이는 1을 줬는데 이 I 값이 100보다 크면은 즉 101이면은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탈출하면서 누적된 지금까지 누적된 값을 한번 출력해 본 예를 한번 보인 것입니다. 예. 무조건 참이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속 이 명령문을 반복 실행하겠죠. 반복 실행해요. 그 I 값이 계속 여기에 누적이 되고 I는 증가하고 누적되고 I 값 증가해서 누적되고 증가 누적되는데 뭘 체크합니까? I가 100보다 크게 되면은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I 값이 100을 더한 다음에 101이 되면은 빠져나가서 결과를 출력하겠다는 의미로서 쓴 겁니다. 결국 이것은 아까 그 for 문장을 이용해서 1에서 100까지 합수를 구해 봤는데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본 것이죠. continue 문이 있습니다. continue 명령문은 반복문에서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실행 순서를 반복문의 선도 즉 증감식 또는 조건식으로 옮기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 같은 경우는 반복문에서 if문과 continue문을 이용해 가지고요. 반복문 내에서 이 if문과 continue문을 이용해서 1에서 10까지의 짝수를 한번 출력해 본 예입니다. 자, 이분에는 누적 변수인데 짝수가 누적될 변수로서 초기값은 0을 줬고요. i는 제어 변수입니다. i가 0에서부터 1씩 증가해 갑니다. 얼마가 될 때까지 10이 될 때까지 증가해 가는데 여기에 바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i를 2로 잉여연산 나눠서 i를 2로 나눈 결과가 0이라면은 짝수가 되겠죠. 짝수고 1이라면은 홀수겠네요. 그러면 i가 나눈 결과가 1과 같다면은 홀수이니까 짝수 누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하라는 뜻은 제어권을 1로 옮겨서 다시 어디로 가게끔 1로. 결국 이 반복문 처리되는 순서가 1, 아까 2, 3, 4라고 그랬죠. 여기서 계속하라는 얘기는 4로 계속 움직이라는 얘기죠. 증감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 값을 더한 후 비교해서 또 계속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값이 0이라면은 짝수이므로 그 짝수에 해당하는 0, 2, 4, 8 이런 값들이 여기에 누적이 되고요. 그 값들이 계속 I 값을 계속 찍겠죠. 2, 4, 6, 8, 10을 계속 찍었고요. 언제? i가 12가 되는 순간에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아니므로 빠져나와서 그 누적된 값 30을 출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n 줄을 바꿨죠. 요건 줄바꿈 기능입니다. 이것을 찍은 다음에 이건 옆에다 계속 찍기 위해서 줄바꿈 기능을 안 넣습니다. 옆에다 계속 찍고 프린터에다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만나면은 줄을 바꾸고요. 찍고 다시 여기서 또 줄을 바꾸겠죠. 자, 이런 기능을 섬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고투문입니다. 고투가 빠졌네요. 고투문의 기능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무조건 그냥 다른 것으로 옮기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 프로그램 제어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어문의 블럭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것으로 갑자기 for 문장 안으로 제어권을 옮긴다든지 스위치 케이스 문장으로 제어권을 실행해 그 제어를 옮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투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프로그램 실행 순서가 순차적이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프로그램을 작성할 시 가급적 고투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냥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도 문법을 한번 보면은 어디로 갈 건지 레이블을 이렇게 써주고요. 그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고투 레이블명 완하면은 제어가 그냥 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제어권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바꿔서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고투 명령문인데 이 고투문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고우투문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한번 해본 건데요. 프로그램을 해본 건데 한번 잘 쓰진 않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냥 억지로 한번 예를 한번 보여봤습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되는 문자를 모니터에 반복해서 한번 출력해 본 예입니다. 자, 스캔F와 프린트F를 위해서 conIO는 getch 같은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크루드 시킨다고 그랬죠. 내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키보드를 통해서 한 문자를 입력받는 거죠. 누르자마자 화면에 비춰지면서 안 비춰지면서 누른 내용이 K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tilde가 와 같지 않다면은 여러분 tilde 하면 이제 끝나겠다는 얘기인데 tilde와 같지 않다면은 그 값을 찍습니다. 내가 H를 누르면 여기서 H를 누르면은 여기 H가 나왔는데 이건 내가 키보드를 누름으로써 나온 게 아니라 이 프린트 F에서 H가 찍힌 거고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go to end로 가죠. go to end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명령은 다시 getch. 자, 여기서 방금 전에 H를 넣고 I를 누르자마자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I 값이 K에 들어가고 K가 화면에 이렇게 I가 화면에 찍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를 내가 누르면 콤마가 K에 들어가면서 그 콤마가 또 화면에 찍히겠네요. 엔터키를 치면은 줄바꿈이 일어나겠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계속 누르는 모든 내용이 이 부분 루핑을 돌면서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언제 끝납니까? 어디에 있나요? 키보드의 맨 오른쪽 Escape, ESC 키 아래에 tilde 표시가 있는데 물결 모양 표시를 누르면은 같이가 아니라 같음으로써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제어문 중에 반복문으로서 for 문장이 있었고요. while 문장, do while 문장, 중첩 반복문도 있었고 기타 continue, break 문장, 그 다음에 go to 문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요약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기본이 되는 처리 방법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요. 순차 처리, 선택 처리, 반복 처리가 있다고 그랬죠. 제어문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듯이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for문과 while문은 주어진 조건식이 무엇인 동안에 참인 동안에 일련의 명령문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문이라는 거죠. 어떠한 명령문은 일련의 명령문을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한 후에 조건식을 조사하는 반복 제어문이다. 반복문, for문이나 while문은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도 반복 명령문을 조건식 만족하다면 실행 안 할 수도 있지만 do while 문장은 최소한 반복 명령문을 한 번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어문 중에 오늘 배운 제어문 중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명령문은 바로 go to 문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막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의 가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프로그램, 바로 이러한 go to 문을 없애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나왔던 순차, 선택, 반복 처리가 그 예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제어문 중에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자료 구조의 하나인 그 배열, 많은 자료들이 동일한 성격의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할 것이 아니라 배열 개념으로 하나의 기업 공간에 여러 자료가 동질의 자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